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창원 성산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로 꼭 국회 들어온 지 180일이 되었습니다. 여 의원, 국회 가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하던 유권자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속에 패스트트랙의 한복판에 서야만 했습니다. 합법적 입법 절차가 물리력으로 막히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날선 말들로 정쟁만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이 조국 대전의 맞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니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온갖 조롱 섞인 비난을 들을 때면 참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물국회로 조롱받는 지금의 20대 국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금의 검찰 수사에서 보듯이 지난 4월 정의당이 당운을 걸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따끔한 비판과 질책도 많았습니다. 6석 정의당에 60석 이상의 무게감을 주시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비판은 가슴 깊이 새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정의로운 길을 걸은 적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일관되게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더 많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혁 전선 맨 선두에 서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서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길에 어제 3,8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집단 입당으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 힘을 모아 반드시 정치개혁으로 민심을 담은 국회를 만들고 사법개혁으로 법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년 전 이 자리 각 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1,700만 촛불의 화답이나 하듯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길을 쓰고 자기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그 부모들의 마음, 수많은 경쟁을 뚫고서도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야 되는 청년들의 아픈 마음, 대학 입시 논쟁에 끼지도 못하는 고졸 청년들의 마음, 그들이 들었던 촛불에 국회는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국민 70%는 땅 한 평 없지만 상위 1%가 개인 소유 부동산의 46%, 상위 10%가 84%를 가진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층이동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교육마저 기득권 대물림 수단이 되어버렸고 국회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자기 할 일을 방기한 채 온통 지금 조국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 기득권 대물림, 교육 불평등이 해소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삭발하면 청년들의 분노와 실망감, 상실감이 해결됩니까? 대한민국 학생 4.6%만 갈 수 있는 특권학교, 자사고 외교, 국제고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대물림 통로가 된 특권학교를 아예 제도적으로 영구히 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고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역주행하면서 교통법규 준수하라고 손가락질하는 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걷어차버린 자유한국당의 꼼수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는 청년들의 촛불에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서초동 촛불에 머리 숫자가 어떠니 하는 논쟁을 거두고 사법 개혁 요구에 책임 있는 입법으로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이런 것 좀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31년 전 초선 국회의원 노무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또 노무현은 이 자리에서 수원 중독으로 사망한 15살 문송면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한민국은 31년 전 대한민국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송면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황윤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으로, 태완 화력발전소 김용균으로 신속 배달의 목숨을 잃은 배달앱 청년 노동자로 다시 이 세상에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조선 타워 크레인 붕괴로 6명이 적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삼성중공업에 고작 벌금 300만 원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고작 50만 원입니까? 더욱 슬픈 것은 사람 목숨값에도 차별이 있고 죽음에도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김용균 사망의 구조적 원인 바로 위험에 외주화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기업 살인에 책임 방기로 동조했습니다. 그렇기에 1988년 문송면의 불평등한 죽음이 그렇듯이 30년 뒤 2018년 김용균의 불평등한 죽음 또한 사회적 타살인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산하하면서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8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면서 구사대의 동물폭력에 맞서 웃옷을 벗고 야채 시위로 싸워야 했습니다. 2019년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과 불평등 앞에 법을 지켜달라는 전태일의 외침,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수납 여성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지켜달라며 상위까지 벗어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해사를 고집하는 것이 40년 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동물폭력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2010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대 정부를 거치며 11번의 법원 판결을 받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47일 동안 곡기를 끊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노조파괴 전문집단 창조 컨설팅에 맞서다 13년 전 영남대 의료원에서 해고된 2명의 간호사가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90일 가까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은 노동청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도 정부 지침을 지켜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 말하는 대학 내 청소경비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쉴 공간도 제대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정부 방침을 지켜달라. 지금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이게 나라나며 촛불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집권여당 의원 여러분, 다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정부의 지친 법원의 판결만이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정부와 법과 제도의 법과 제도가 힘이 되어 주도록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드시죠? 예. 고생 많으십니다. 법이 만연하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많은 현장에서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구 같지도 않은 요구를 걸고 국기를 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상황을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법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들 경우에 있어서 실제 대법원 판결과 관계 별도로 그 회사에서의 노사협상 간에도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이라서 법무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기 약간 조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부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법 집행의 문제입니다. 사법개혁이란 게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가슴 속에 정말 법 집행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느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뭔지 잘 점검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법 집행의 행평성을,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 뵙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삼성조선 크레인 참사. 지금도 올해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우체국 택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 또 김용균 청년의 죽음,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다 진단을 했습니다. 국가가 구성한 조사단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까?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또 법에 대해서도 그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만 국회에 그 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시면 정부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탓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그 입법이 필요하다 싶으면 정부 입법이라도 정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책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산업안전법이 어렵사리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계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법입니다만, 그러나 국회는 또 여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큰 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더 크게 묻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 정부의 방침이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사장에 의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해임 조치를 통해서 뭔가 정부의 의지를 더 집행 의지를 밝힐 의사는 없습니까? 우선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법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동안 이런저런 사항들 보고만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저도 많은 현장을 다닙니다만 우연하게도 노동 현장에는 좀 덜 간 편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덜 간 게 아니라 거의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만이라도 꼭 좀 방문하셔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총리께서 꼭 좀 나서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평범한 부모 배경 깃든 대학교 졸업장보다 평범한 노력이 부모 배경 깃든 대학교 졸업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어떤 일자리에서든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더 이상 불순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고 본질적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이 촛불 정부를 따뜻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